자, 그럼 깡통전세 예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깡통전세 예방법이라는 거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거죠. 뭐 전세 사기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최근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. 전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요.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진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전 재산인데 그걸 못 돌려받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면서 책임 있게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여기 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많아요. 그래서 챙겨야 될 거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. 자,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거는 뭐 우선이겠죠. 근저당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. 전세보증금 합계가 매매대금의 7, 80% 돼야 됩니다. 이건 다가구 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면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7억이나 8억 정도 됐을 때만 안전하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조금 고려를 해보아야 됩니다. 옛날에는 뭐 90%도 하고 막 95%도 하고 100%도 하고 그랬는데요. 사고가 안 나서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. 근데 이제는 사고가 자꾸 터지니까 7, 80%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. 그 다음에 신탁등기 이 개념이 없는 중개사님들이 많아요. 신탁등기라는 거는 그 신탁자가 있고 위탁자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이에요. 그러면은 실제 주인은 금융기관일 수가 있죠. 신탁회사. 그래서 실질적인 집주인이 신탁회사일 경우가 많은데 전세계약 시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하겠죠. 실제적인 돈을 댄 사람. 그래서 이거는 뭘 봐야 될까요?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신탁 원부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돼요. 별도로. 어디에서요? 관할 등기소에서. 그죠?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해요? 매매를 할 때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. 뭐 이렇게 돼 있겠죠. 전세를 할 때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. 이런 원부에 적혀 있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등기부등본만 보고 멋대로 추측해서 계약을 했다 하면은 이게 깡통전세입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불법이나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.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무허 건물, 불법 건물 안 됩니다. 위반 건축물이죠. 쉽게 말해서. 보증금 사고 날 경우에도 정부 지원책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다. 그러면 주인한테 시정을 요구해보고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물건은 중개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 철저하게 그런 거를 가리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임대인의 국세,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. 2023년 4월부터 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 후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체납 여부 등 상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. 그래서 국세,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죠.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,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. 공인중개사는. 그 다음에 시세 확인입니다. 아까도 논의해봤지만 빌라나 아파트와 달리 세대수도 적고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아 최근 거래 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? 신축 빌라인 경우는 시세 파악이 더 힘들어요. 그래서 시세 확인이 힘들다 보니까 빌라, 다가구, 다세대, 그죠? 이런 것들이 전세 사기 당하기에는 아주 좋은 표적이다. 자, 그러니까 이 신축 빌라인 경우 더욱 어렵다 그랬잖아요. 이제 대표적으로 화곡동, 인천 이런 데 신축 빌라 하면서 가격을 왕창 높여놔요.
그럼 중개사들한테 중개해주면 3천 주겠다, 2천 주겠다, 1천 주겠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. 그럼 중개사들은 아유 뭐 3억짜리 거래해봐야 뭐 100만 원 조금 넘어봤는데 1천 주겠다, 2천 주겠다, 3천 주겠다 하니까 그냥 벌떼같이 그걸 거래했단 말이에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시세가 현 시세보다 현격하게 높이 받는 거죠. 자, 그럼 깡통전세 예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깡통전세 예방법이라는 거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거죠. 뭐 전세사기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최근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. 전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요.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진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전 재산인데 그걸 못 돌려받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면서 책임 있게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여기 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많아요. 그래서 챙겨야 될 거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. 자,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거는 뭐 우선이겠죠. 근저당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. 전세보증금 합계가 매매대금의 70~80% 돼야 됩니다. 이건 다가구 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면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7억이나 8억 정도 됐을 때만 안전하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조금 고려를 해보아야 됩니다. 옛날에는 뭐 90%도 하고 막 95%도 하고 100%도 하고 그랬는데요. 사고가 안 나서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. 근데 이제는 사고가 자꾸 터지니까 70~80%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. 그 다음에 신탁등기 이 개념이 없는 중개사님들이 많아요. 신탁등기라는 거는 그 신탁자가 있고 위탁자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이에요. 그러면 실제 주인은 금융기관일 수가 있죠. 신탁회사. 그래서 실질적인 집주인이 신탁회사일 경우가 많은데 전세계약 시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하겠죠. 실제적인 돈을 댄 사람. 그래서 이거는 뭘 봐야 될까요?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신탁 원부라는 걸 발급받아야 돼요. 별도로. 어디에서요? 관할 등기소에서. 그죠?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해요? 매매를 할 때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. 뭐 이렇게 돼 있겠죠. 전세를 할 때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. 이런 원부에 적혀 있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등기부등본만 보고 멋대로 추측해서 계약을 했다 하면은 이게 깡통전세입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불법이나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.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무허 건물, 불법 건물 안 됩니다. 위반 건축물이죠. 쉽게 말해서. 보증금 사고 날 경우에도 정부 지원책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다. 그럼 주인한테 시정을 요구해보고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물건은 중개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 철저하게 그런 거를 가리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임대인의 국세,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. 2023년 4월부터 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 후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체납 여부 등 상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. 그래서 국세,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죠.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,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. 공인중개사는. 자, 그 다음에 시세 확인입니다. 아까도 논의해봤지만 빌라나 아파트와 달리 세대수도 적고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아 최근 거래 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? 신축 빌라인 경우는 시세 파악이 더 힘들어요. 그래서 시세 확인이 힘들다 보니까 빌라, 다가구,
다세대, 그죠? 이런 것들이 전세 사기 당하기에는 아주 좋은 표적이다. 자, 그러니까 이 신축 빌라인 경우 더욱 어렵다 그랬잖아요. 이제 대표적으로 화곡동, 인천 이런 데 신축 빌라 하면서 가격을 왕창 높여놔요. 그럼 중개사들한테 중개해주면 3천 주겠다, 2천 주겠다, 1천 주겠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. 그럼 중개사들은 아유 뭐 3억짜리 거래해봐야 뭐 100만 원 조금 넘어봤는데 1천 주겠다, 2천 주겠다, 3천 주겠다 하니까 그냥 벌떼같이 그걸 거래했단 말이에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시세가 현 시세보다 현격하게 높이 받는 거죠. 그걸 모르고 가격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냥 주는 떡에만 그냥 떡밥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다가 중개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다. 그래서 잘 따져보고 중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.